자, 이제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 번만 복습을 할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명제라고 하는 놈은 조건 두 개가 이면으로 연결된 상태를 어떤 명제의 기본 형태라고 하고, 이때 이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 앞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과 뒤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을 때 그때 참이라고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이때 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집합, 얘를 만족하는 집합 사이에 이 화살표 방향대로 포함되는 관계, 그러니까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참 또는 거짓을 한다는 거고, 그때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였냐면 어떤 명제가 이렇게 P이면 Q이다 라고 돼 있을 때 이 명제의 역이라고 하는 놈은 이 조건의 순서를 바꾼 Q이면 P이다를 역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순서가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까지 됐을 때,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오면서 부정이 되고 얘가 뒤로 가면서 부정이 된 이런 형태, 이런 형태를 이 명제의 대우라고 얘기를 했다고. 오케이. 그러면 사실은 얘도 명제이고 얘도 명제인 거야. 이때의 이런 놈들의 참 거짓 사이의 관계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 지난번에 배웠으니까 기억하고 있어야 돼. 내용 정리했다. 첫 번째는 어떤 명제의 참인지 또는 거짓인지에 대한 내용하고 그것의 대우와는 참 거짓이 일치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인 거예요.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인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명확한 게, 너무 이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원래 명제가 참이려면 이렇게 되는 관계라고. 그죠? 근데 얘가 참이려면 Q의 여집합과 P의 여집합 사이로 화살표 방향대로 이렇게 포함 관계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집합 배울 때 P가 Q에 쏙 들어가 있으면 여집합으로는 누가 큰 거야? P의 여집합이 큰 거죠. 생각해봐. 여기가 P고 여기 Q란 말이야. 그러면 여집합으로는 P의 여집합하고 Q의 여집합하고 누가 클 수밖에 없어? P의 여집합이 클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대우는 무조건 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얘기와 그것의 대우의 참 거짓은 완전히 동일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했지만 유형 16에서 이제 했구나. 유형 6에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라는 게, 얘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니까 어떤 명제를 그냥 직접 증명하기 힘들다면 대우를 증명해버리면, 대우가 참인 걸 증명해버리면 당연히 원래 명제가 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랑 같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두 번째야. 요거는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설명해 줄지 모르니까 그냥 내 식대로 설명할게.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명제의 참거짓을 따지는 건 알겠어. 그런데 학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냐면,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뿐만 아니라 이 명제의 역이 참이냐 거짓이냐, 대우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묻는 문제로 낸다고, 한 번에. 오케이? 그냥 명제만 묻는 게 아니라 그것의 역에 대한 참거짓이나 그것의 대우에 대한 참거짓을 묻는 거야. 그런데 이미 얘기했어. 대우의 참거짓은 원래 명제와 동일하지. 그러니까 대우를 확인할 게 아니고 그냥 명제만 확인해 봐도 대우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지. 그럼 문제가 되는 건 뭐겠어? 원래 명제가 참이더라도 그 역은 거짓일 수도 있지. 오케이? 그럼 역을 구해놓고 또 참거짓을 판단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어떤 명제의 참거짓 하나만 잘 따지면 그 역이 참인지 거짓인지도 안 써봐도 알 수 있고 대우가 참인지 거짓인지도 그냥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대우는 원래 거랑 똑같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럼 역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원래 명제만 따져보고 어떻게 아나요? 그 부분이야. 자, 그러면 설명할게 이제. 어떤 명제가 참이려면 요렇게 포함되는 관계가 있을 때 부분집합 관계일 때 참이라고 얘기했지. 근데 이 역이나 역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고 싶다면 역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고 싶다면 얘가 참이 된다는 이 사실을 보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읽으라고. 어떻게 읽는 거냐면 P가 Q에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를 그냥 포함되는 관계가 있어요 말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건 수학적 용어가 아니니까 그냥 참고해. 선생님이 써주는 거야. 진짜 일방적으로 Q가 크게 되어서 더 완전 Q가 큰 집합 이런 개념으로 포함 그 부분집합 관계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랑 같은 집합이어도 부분집합 관계 쓸 수 있지. 맞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부분집합 관계가 된다는 걸 조금만 더 자세히 읽어서 일방적으로 포함되는 관계인지 아니면 같은 집합이기 때문에 포함된다를 써서 참이 됐던 건지를 구분해. 그렇게 되면 얘는 그 역은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봤을 때 포함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역은 거짓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관계로 참이 되었다면 역을 해도 Q가 P에 포함되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역이 참이죠. 자, 그러니까 이 역하고 대우를 배우는 건 어떤 목표냐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명제의 참인지 거짓인지 그 내용하고 그 대우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일치하니까 멸래 명제를 따지는 게 힘들면 대우를 따져봐도 좋다. 그런 얘기고, 참거짓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그것의 역이 참이냐 거짓이냐는 조금 달라. 원래 명제가 참이더라도 역은 거짓일 수도 있고 원래 명제가 참일 때 역도 참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요 포함 관계가 되는 그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일방적으로 뒤에 게 큰 집합이라서 참이 될 때도 있고 같은 집합이어도 부분 집합 관계가 성립하니까 참이 될 수도 있다고. 이때 일방적으로 큰 경우라면 역은 거짓이라고 얘기해버리면 끝인 거고, 같은 집합이어서 참이었다면 역을 해도 참이 된다는 사실로 인식을 하라고. 그러면 얘를 이제 니네가 과제 해온 거 문제 풀었을 때 이 명제의 역이 참이냐 거짓이냐 물어보는 문제를 역을 써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그 명제를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고 바로 답을 쓰기 바란다. 그럼 두 번 안 해보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까지 했던 얘기의 가장 핵심 부분이었던 거예요. 주원이는 금요일날 잘 알아서 하고 갔대? 네. 네. 들을 만큼 들어갔어? 여기 다 들은 거죠 이제? 방금 전에 네. 아마 두 번 안 써도 할 수 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네. 원래 명제를 보고 그 역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그냥 알아낼 수 있다. 대우는 원래 똑같으니까 참 거짓이 원래 명제랑. 그냥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냥 대우는 참이야. 이게 거짓이면 대우 거짓이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되는데, 역은 조금 다른 게 원래 명제가 참이어도 그 역은 거짓일 수도 있거든. 그죠? 근데 그럼 역을 써놓고 또 판단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원래 명제가 참이라고 할 때 이렇게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한다는 건 일방적으로 이쪽 집합이 커도 부분집합 관계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두 집합이 같은 집합이어도 포함 관계 쓸 수 있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이 되는 부분집합 관계가 된다는 건 조금 자세히 보면 이렇게 두 종류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뒤에가 일방적으로 큰 집합이어서 원래 명제가 참이었다면 그의 역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다. Q이면 P에다가 안 되죠. 그럼 같은 집합이면 요렇게도 되지. 그러니까 그때는 역도 여기 순서 바뀐 거니까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오늘도 2교시 동영상인가요? 아니요. 그때는 내가 저기 학부모 설명회 때문에 그때 잠깐 가서 부모님들하고 학생 설명회를 하는 바람에 조금 그랬고, 오늘은 그냥 상관없이 진행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문제 풀었을 때도 아마 예를 들면
역과 대우에 대한 문제 풀었을 때 할 수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상단론법도 배웠지. 상단론법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냥 꼬리에 꼬리 물기. 아 얘가 예전에 그런 광고 있었는데 니네 태어나기 전이야. 이게 막 구충약. 니네 이제 옛날 그 이렇게 무슨 할 때 보면 무슨 약 먹어. 구충약이라고. 속에 세균 죽이는 거. 그거 할 때 선전에 뭐가 있었냐면 조그만 이렇게 물고기가 하나 있어. 이게 무슨 뭐 회충 막 이렇게. 그럼 좀 더 큰 고기가 이걸 먹어. 그리고 막 가고 있는데 또 이 큰 고기를 더 큰 고기가 먹어. 그래서 한 번에 처리하는 약 뭐 이런 선전을 하기 위한 거였는데 이렇게 즉 얘가 얘에 포함되고 요 중간 놈이 큰 놈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제일 작은 놈은 큰 놈한테 포함되는 관계가 성립해. 이게 이제 3단 문법의 이유였죠. 그래서 대우가 참거짓이라는 걸 이용해서 찾았던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가 여러분들한테는 15번에 들어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15번에 대한 유형 15에 대한 문제 풀었을 때 질문이 있었던 친구라면 간단히 하는 걸 받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17은 그 증명 방법에 대한 얘기 오늘 잠깐 생략하고 유형 18번으로 간다고 했지. 자, 지금부터 오늘 배울 부분 얘기를 조금 하고 합시다. 오늘 배울 얘기는 뭐냐면 이런 말, 용어 설명이에요. 충분 조건이란 말은 언제 쓰는 얘기고 필요 조건이란 말은 언제 쓰는 말이고 필요 충분 조건이란 말은 또 언제 쓰는 말이냐. 이 용어 설명에 대한 건데. 자, 가장 대표적인 문장으로 이런 문장이 있어. 조건 P는 조건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라고 나오는 거야. 언제 그럼 이런 용어들을 쓸 수 있냐는 거지. P와 Q 사이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다. 뭐 요새는 그렇게 양아치처럼 내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는이라고 써 있는 요 조건이 앞에 있다고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앞에. 이기 위한이라고 붙어 있는 요 조건이 뒤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양아치랑이 뭐냐면 Q 이기 위한 조건 P는 이렇게 써서 옛날에 시험 낸 적도 있었다고. 순서를 바꿔가지고. 그래도 이기 위한이라고 하는 놈을 뒤에다 놓고 는이라고 하는 놈을 앞에다 놓고의 관계를 따지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일단 써 있는 대로 P가 앞이고 Q가 뒤입니다. 뒤집어도 이기 위한이 붙어 있는 놈이 뒤야. 는이라고 써 있는 놈이 앞입니다. 이때에 첫 번째 P하고 Q를 봤을 때 P면 Q가 참이 될 때, 다른 말로 하면 진리집합으로 앞에 있는 진리집합이 뒤에 있는 집합에 포함되는 이런 관계일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말을 쓴다. 용어 정리니까 그대로 잘 기억을 하셔야 돼. 이럴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란 말을 써.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성립할 때.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참일 때. 오케이. 이럴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내가 좀 이따 퀴즈 낼 거야. 대충 듣고 있다가 절반은 틀릴 거야 아마. 미리 얘기하는데 절반은 틀려요. 자, 두 번째 P하고 Q 이 사이에 이렇게 Q이면 P이다가 성립할 때, 다른 말로 하면 앞에 있는 진리집합에 뒤에 있는 진리집합이 이렇게 포함되는 관계, 자기 쪽으로 화살표 날라오는 앞쪽으로, 이게 만족될 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란 말을 쓴다. 그럼 세 번째는 눈치챘죠. P이면 Q이다도 참이 되고 Q이면 P이다도 참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P가 Q에 포함되고 동시에 Q가 P에 포함될 때, 이거 한마디로 하면 우리 뭐라고 배웠니?
그치. 두 집합이 같은 집합일 때. 이때의 진리집합 관계라면 이때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을 한다. 요게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기록하고 인식을 여기 써준 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관계를 말할 때는. 자, 다시 정리할게. 자, 들어. 지금 머릿속 기억해 보는 거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는 표현을 쓸 때 는이라고 붙는 여기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기 위한이 뒤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때 이 방향으로 명제가 성립할 때 P이면 Q이다가 성립할 때 진리집합상으로 뒤쪽이 큰 거죠. 포함된다. 크다보다도 포함 관계가 성립할 때 요때라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요건 P를 나 자신이라고 하고 Q를 상대방이라면 내가 창으로 상대방을 찌른 거지. 네. 그럼 이기기에 충분하죠. 그런 대회가 있다 치면 찔르면 충분한 겁니다. 근데 요거는 찔렸죠. 자기가 찔리면 뭐가 나? 피가 나겠지. 네. 피가 난다고.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라고. 찔려도 되고 아무 상관없을 때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 한다. 자, 그럼 내가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자, 첫 번째 보기.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 아, 그러면 이렇게 쓰면은 명제를 그냥 써버린 거니까 조건 P가 x는 1이고 조건 Q가 x제곱은 1 요걸 만족한대요. 두 번째 조건 P가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고 조건 Q가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 P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0 A, B는 실수예요. 이고 조건 Q가 A는 0, B는 0이라는 조건입니다. 자, 이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 번호를 기록하시면 되고 두 번째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기록을 하시고 세 번째 필요 충분 조건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요 가로 1, 가로 2, 가로 3 번호를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건 여러분이 할 일이야. 판단 기준을 여기에 의존하시면 되고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필요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를 번호를 기록을 직접 하세요. 30초 드립니다. 생각하고 쓰셔야 돼. 자, 판단 기준은 여기 노란 글씨에만 의존해서 하세요. 이 말 뜻대로. 그러면 진리집합 사이에 이렇게 될 때, 저렇게 될 때를 잘 보시고 그 자체가 어렵다면 명제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군이 혹시 화요일날 시험 끝나고 와서 수업 받았니? 잘했습니다. 부족한 부분 내가 물어보고 보충 해줄게. 자, 내가 여기서 한 두세 사람만 물어볼 테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대답해 주시면 돼. 자, 그러면 가위바위보 짜서 진 사람이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유찬이 한번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래? 가위바위보. 아, 내가 졌으니까 좀 이따 가위바위보. 아이고 졌어. 가위바위보. 아이고 가위바위보. 아유 가위바위보. 너 가위바위보. 보. 아유 너 혼자네. 자, 그러면 효근이 한번 순서대로 불러줄 수 있으면 있다고 하고 너는 지금 저기 앞에 빠진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번 5번 화요일까지 시험을 봐가지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듣지 못했어. 혹시 알 수 있으면 얘기하고 지지치면 딴 사람한테 할게. 2번, 3번,
2번, 3번, 1번. 네. 한 사람 더 해볼까요? 유찬이가 한번 얘기해봐.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도현이도 하나만 해보자. 세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반이 되냐 안 되냐. 1번, 2번, 3번. 이렇게요? 오케이. 아쉽게도 정답자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절반 틀린다고. 그럼 가훈이 한번 기회를 줘? 이게 틀리다고요? 저 1섬, 2섬, 섬. 오, 좀 이따 사탕 하나 받아. 오, 잘했습니다. 정답을 공개하죠. 요겁니다. 자, 내가 했잖아. 여기만 의존 안 하고. 이런 관계 성립하면 충분 조건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성립하면 필요 조건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양쪽 다 성립한다면 그때는 이 말 쓸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는 진리집합이 1인 거고 여기 진리집합이 마이너스 1과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P는 Q이기 한 충분 조건이란 말을 쓸 수가 있죠. 이렇게 거꾸로 안 되니까 필요 조건이란 말을 쓸 수가 없고. 이해돼? 자, 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이렇게 되고요.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여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q보다 이쪽이 되는 이렇게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p는 q에 대한 필요 조건. 얘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요런 관계가 성립할 때 필요 조건이란 말을 쓸 수도 있고 여기도 요런 조건이 성립하니까요. q가 p 쪽으로 요거 성립하니까 요거는 그냥 필요 조건밖에 못 쓰네요. 필요 조건이란 말을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얘도 생각해보면 얘도 A가 0, B는 0이란 건 둘이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니까 이렇게 성립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성립한다면 얘한테 충분 조건이란 말을 쓸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들어간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성립한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필요 조건이라고 말해도 된다고. 근데 양쪽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뿐이고 얘가 필요 조건이라는 거에도 해당되는 놈인 거지. 맞아? 그래서 학교 시험은 어떻게 되느냐? 학교 시험 이런 오류를 니네한테 조금 덜하게 하려고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P하고 Q 사이에 요렇게는 되고 요렇게는 될 수 없는 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다면 이 셋 중에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은 그럼 1번 하나가 딱 되는 거니까. 그죠? 그냥 근데 충분 조건인 것은 그러면 1도 되고 3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니네한테는 정답을 하나로 쓰기 위해서 요렇게 뭐뭐는 되지만 다른 거는 안 되는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해줘서 이때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냈다면 이렇게 내지 않고 이렇게 냈다면 그때는 1번만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 자, 여기가 가장 중요한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설명은 다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설명하겠다는 건 내가 명제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고 가장 중요한 참거집부터 역이나 대우에 대한 판단,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용어까지 전부 다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용어가 정리되어 있는 거야. 목표가 그렇게 되는 거야. 꼭 기억하셔야 돼. 요거 내가 캡처해 놓을 테니까 필요한 사람 지금 찍어놔. 만약에 다 못 찍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단톡방에 이 사진을 올려놓을게요. 여긴 지난 시간 거니까 뭐 그렇고 오늘 배우는 이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의 개념 헷갈리지 말고 들어요. 뭐 문제 자체로 어렵진 않아. 건우가 졸면 안 돼 지금은? 차리고 뭐 얼마 남지도 않았어. 벌써 다 돼가. 내가 조금 느린 이유가 이 개념 설명 오래 해가지고 좀 긴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얘가 머릿속에 잘 박혀 있어야 문제 풀 때 지장이 없어. 문제 저게 정의인 거예요? 정의인 거죠. 이럴 때 이런 용어를 쓴다. 저 위에 동그라미 왜 붙어 있나요? 무슨 동그라미요? P이면 Q가 위에 맞다고요. 요거 P이면 Q에다가 참인 경우. 그러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내가 표시한 거야.
그러니까 니네는 이걸로 기억하시면 되지.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될 때 이렇게 쓰는 거야. 안 되는 건 내가 X차 치. 만약에 이걸 갖다가 내가 니네한테 문제를 표현하려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안 되는 놈 이렇게 찾아서 이제 쓰겠다라는 의도로. 그럼 너네가 좀 받아들이기 더 쉽지 않나? 자, 요겁니다. 그게 유형 18, 유형 19, 유형 20, 유형 21, 유형 22, 유형 23, 유형 24, 유형 25, 유형 26까지 다 그 얘기예요. 기본 개념은 한 가지고 그것에 대한 문제 유형이 여러 개일 뿐이니까 이 사실로 계속 생각하고 답하려고 노력하시면 돼.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 이거 지운다 이제.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 그렇다면 유형 18번 한번 해볼게요. 가장 쉬운 걸로 가자. 1090번. 세 조건 PQR인데 P는 절대값 X가 1이라는 거고 Q는 X제곱은 1이라고 써있고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조건은 X-1, X 플러스 1,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이게 무슨 조건이냐고 물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얘 진리집합을 먼저 써놓으면 유리한 거죠. P라는 거의 진리집합은 -1과 1인 거죠. 그 다음에 Q라는 거의 진리집합은 역시 -1과 1인 거죠.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진리집합은 -1과 1과 -2까지 이렇게 세 개가 되죠. 자, 이제 말을 해볼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말을 해도 되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말을 해도 되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보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고 했을 때 근데 두 개 다 되지만 여기에서 요구하는 건 아마 필요 충분 조건까지도 됩니다라는 의미를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P와 Q 사이는 그렇고요. 그럼 R과 P 사이를 볼까요?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말이 바로 떠올라? 자기가 크니까. 자기가 크면 필요 조건. 그 다음 Q는 R이기 위한 그러면 이 관계 성립하는 게 맞죠? 충분 조건이라는 말을 쓰겠지. 그죠? 그래서 사실은 다는 충분도 되고 필요도 되고 필요 충분도 돼요. 근데 나는 R은 P이기 필요 조건만 됩니다. 그러니까 1, 2번 중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다는 충분 조건만 되니까 그래서 2번을 찾은 거예요. 1번은 사실은 앞쪽은 되게 여러 개의 답이 다 되는 경우였어요. 하지만 두 번째랑 세 번째 것까지 맞추려면 2번밖에 없었던 거지. 네? 자, 학교 시험대로 한번 가볼게. 삐리리이지만 삐리리는 아닌 것은 이라는 걸 한번 해봅시다. 1093번을 볼까? 1093번 보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은 내가 문제를 조금 요약했었는데요. 나 그냥 있었다. 얘네는 공식 뭐 용어는 아니니까 생각해. 이걸 보고 나는 이쪽 집합하고 이쪽 집합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성립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 그죠? 방향을 잡으시라고. 된다 안 된다를. 자, 그럼 1번 이걸 알면서도 문제 못 푼다면 지금 봐야 돼. 절대값 x가 2라는 게 p고 q는 x제곱은 4야. 그럼 너는 진리집합상으로 여기가 -2와 2가 되고 여긴 진리집합상으로 -2와 2가 되니까 얘는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된다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아니지. 틀렸어요. 두 번째. P는 X가 1보다 크다. 이고 Q는 X가 -1보다 크다야. 그러면 Q는 -1보다 크다가 이만큼이 Q가 되는 거고 1보다 크다는 P가 되니까 P가 Q에 포함되는 관계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이 말에 어긋나죠. 안 된다고 했으니까. 2번 안 돼요. 그 다음 3번 X하고 Y가 똑같다. 이게 P. 그 다음에 Q라는 놈은 X제곱과 Y제곱이 똑같다. 얘는 말대로 X랑 Y랑 똑같다가 하나에 해당되는 놈이지만 얘는 X랑 Y랑 똑같다와
x랑 마이너스 y랑 똑같다는 두 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듯한. 즉 일반적으로 이쪽으로 성립하죠.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아닌 거죠. 충분 조건 안 된다고 했잖아. 문제에서. 4번 x가 0보다 작다 2고 동시에 y는 0보다 크다. 요게 조건 p가 되고요. 그 다음에 x하고 y가 0보다 작다가 q야. 그러면 얘는 진리집합이 진짜로 x가 음수이고 y가 양수입니다. 요거 하나만 원소로 갖고 있다고 치면 곱해서 음수가 된다는 건 x가 음수이고 y가 양수이다 뿐만 아니라 x가 양수이고 y가 음수이다는 원소까지 갖고 있으니까 얘가 더 진리집합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충분 조건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안 되죠. 5번 조건 P가 x 플러스 y 하고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 이게 똑같다가 조건 P이고 조건 Q는 x 곱하기 y가 0보다 크다입니다. 자 여기는 x가 양수이고 y도 양수이다 또는 x가 음수이고 y도 음수이다 이렇게 두 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 놈이 좀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요게 성립하는 x, y 조건 혹시 말해볼 수 있는 사람 있나? 이거 나중에 이제 증명을 하거나 하는 그 문제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될 텐데 일단 요것만 놓고 한번 생각해. 둘이 더해서 절대값 씌운 거랑 각각 절대값을 씌워서 더한 거랑 같으려면 x, y가 도대체 어떤 정도 상태면 가능할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도 돼요. 양수. 둘 다 양수 되죠. 둘 다 양수면 이렇게 더한 거나 이렇게 더한 거나 똑같잖아. 또는 둘 다 0인 경우도 되죠? 네. 또는 한쪽이 0인 경우도 되죠? 둘 다 음수면 어떨까? 안 돼요. 안 된다고? 진짜? 아이고. 이거하고 이거 다른가요? 같죠? 네. 마이너스 7 절대값이 얼마야? 7이지. 얘도 절대값 하면 7이고. 같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니네가 이제 내가 말 시켜본 거는 정리하기 전에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죠. 요 말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y도 0보다 작거나 같다. 0 포함해서 얘는 같은 부. 얘는 0 빼고 같은 부. 누가 더 집합이 크니? 이게 더 크지? 그러니까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은 되지 않고 필요 조건만 되고 있지요. 잠깐만. 그러면 문제를 내가 1093번을 풀었는데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거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지. 네. 이해돼? 일단 이해는 먼저 하세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포함 관계를 따져서 한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하면 되고 뒤쪽으로 포함되는 관계 성립하면 충분, 앞쪽으로 포함되는 관계 성립하면 필요. 둘 다 된다면 말할 것도 없이 필요 충분. 그러니까 필요 충분이란 말은 사에 나와서 니네 답을 무슨 말을 할 때도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야라고 인식하면 돼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동물이다랑 동물은 사람이다랑은 필요 충분 조건 관계는 아니죠. 한쪽만 되는 거니까,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또 다른 것도 한번 뭐 똑같아요. 유형 19도. 근데 이제 다양한 조건이 나오니까 그건 직면과 연관이 돼 있어서 하나만 더 보여줄게. 1095번을 한번 볼까요? 1095번을 보면 이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서 보기들 몇 개만 더 보여줄게. 1095를 보면 A는 0, B는 0, 둘 다 0이다와 필요 충분 조건인 거. A는 0, B는 0과 필요 충분 조건. 즉 이 말과 똑같은 문장을 찾아보라는 거야.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 중에. 내가 한번 보여줄 테니까 이건 내가 아는 거야가 있고 이거 좀 뭐지? 맞나? 안 맞나? 좀 헷갈리는 게 있었다면 정하셔야 돼. 지금 내가 써줄게. 기억. 단 A, B는 실수. 이 말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복소수인 경우는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기억.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다. 이건 어때요? 이 말은 A가 0, B가 0 이란 말과 동일한 말인가? 아니면 다른 말인가? 동일한. 이건 동일한 말이에요.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대.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대.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두 개를 더했는데 0이야. 그건 각각 0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얘랑 같은 말 맞아요.
동치야. 아까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도 똑같은 거야. 절대값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기 때문에. 자, 니은 볼게. 니은은 A 더하기 B 루트 2는 0. 이건 어떤가요? 이게 0이 되려면 A도 0이고 B도 0이면 된다. 그러나 놓친 게 있어요. 마이너스. 이거 만약에 항등식처럼 A도 0이고 B도 0이다.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은 A와 B는 유리수란 전제가 있어야 참인 거야. 근데 A, B가 실수라면 반례로 A가 마이너스 2인데 B가 루트 2라고 생각해봐. 더하면 0 되는 거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A가 0, B는 0 말고도 다른 놈이 더 있다는 뜻이지. 이 조건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이 항등식처럼 A 더하기 B 루트 2가 0입니다라는 조건이 A는 0과 B는 0이라는 말과 같은 조건이 되려면 A와 B가 유리수라는 전제가 들어간다면 이거는 참이 돼. 근데 A, B가 실수 상태에서는 이렇게 대입하면 A 0, B 0 아닌 경우도 계산해서 0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2번은 다른 거예요. 그 다음 3번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0. 아니다. 절대값 A라고 했지. 절대값 B는 0. 얘는 이제 외워놨을 거 이미. 얘는 확실하게 A는 0, B는 0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일단 동일한 표현인 건 세트로 아직 기억을 해놔. 4번 A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 0. 요게 A는 0, B는 0이면 성립하죠 당연히. 근데 A가 0이고 B가 0이다가 아닌 경우에도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면 같은 말은 아닌 거야. 이거 반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주원이가 반례 찾을 수 있겠어? 1 마이너스. A는 1인데 B는 마이너스 1이라면 둘 다 0이 아니더라도 이 절대값의 값이 0이 되는 거 있으니까 이거는 얘랑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필요 충분이란 말은 같은 말인 거냐고 묻는 거예요. 조건이 똑같냐? 집합이 지었네? 완전히 양쪽이 똑같은 진리 집합이냐 묻는 거죠. 이건 아니죠. 자, 미음 루트 A 더하기 루트 B. 요건 A도 0이고 B도 0이다 라는 말. 이건 어때요? 맞아요. 진짜요? A, B가 실수예요. 맞지 않아요? 그러면 A가 음수가 될 수도 있지. A가 음수가 돼도 그러니까 지금 따져보는 거야. 네 말이 틀렸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야. 자, A가 음수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니네 보고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라고 생각할까 봐. A, B는 실수 얘들아. 근데 실수라는 말 안에는 양수도 있고 영도 있고 음수도 있잖아. 그 음수가 들어간다면 이게 허수 상태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자체로는. 그죠? 그럼 이게 더해서 0이 되기 위해서는 A와 B가 0이 아닌 경우 혹시 존재하는 게 있는지 한번 반례를 생각해 보라고. 있어요? 없어요. 확실해요? 네. 아 진짜요? 원래 없어서. 허수는 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이거 A, B는 실수야. 근데 루트 A는 허수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아니에요?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줄 수도 있으니까. A는 마이너스 3 이거 실수니까. 혹시 이 경우 중에 A와 B가 0이 아닌 경우도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야. 하나 양수가 하나 음수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양수면 A가 얼마면? 1? B는 마이너스 1이라면 예. 1 플러스 I 이렇게 되죠. 예. 이거 0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례가 될 수 없죠. 지금 계속 다른 캠퍼스 한 개만 더 생각해봐. 이게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를 증명하기 힘든 놈이야. 그러니까 반례를 들어보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야. 만약에 양변을 제곱 이게 만약에 0이라면 A도 0이고 B도 0인데 제곱해도 0이 될 거니까 제곱했다 그러면 얘가 A가 되는 경우고 얘가 B가 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이거 계산해서 0이 된다는 다른 반례 찾기 너무 힘들지. 그러면 건우이 말대로 더 이상 반례가 없을까요? 혹시 하나라도 없어? 마지막 기회야.
둘 다 양수라면,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실수니까 둘 다 양수라면 이게 0이 될 수가 없죠? 그럼 A는 양인데 B가 0인 경우 이것도 0이 될 수가 없죠? 그럼 A가 0이고 B가 0인 경우 이거는 0이 되는 경우죠? A가 0이고 B가 양수인 경우 이것도 될 수가 없죠? A가 음수이고 B가 양수인 경우 어떤가요? 이것도 될 수가 없죠? 그럼 이거 하나밖에 무조건 안 되네? 얘는 참이죠? 이 말과 같은 말이죠. 이해돼요? 다른 경우, 모든 경우, 다른 경우도 생각해봐도 이거 절대 0이 되지 않아. 언제만 0이 될 수 있어? A도 0이고 B가 0인 경우만 될 수 있죠. 이거 너무 확실하니까. 비읍은 어떻게 될까요? A제곱 마이너스 2AB. 잠깐만 여기다 지우고 쓸게.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2B 제곱은 0이 된다. 이거는 A가 0, B도 0. 이거 되나 안 되나? 돼요.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이거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A-B를 제곱근 그걸로 만든 다음에 B 제곱을 넘겨서 그러면 이렇게 쓸까? 지금 하는 말이 이 완전 제곱식 모양인 거야. 2B 제곱 중에 B 제곱 하나만 쓰고 이렇게 썼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요 놈이 뭐가 되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되죠? 요게 0이 되는 경우라고. 그럼 우리가 봤듯이 제곱 더하기 제곱 0이라는 건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는 뜻인데, 그럼 A 마이너스 B가 0이고 B도 0이고, 근데 B가 0이면 A는 얼마가 되고? 0이 되지. 그러니까 A도 0이고 B도 0이라는 말 맞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필요 충분 조건은 같은 집합이냐를 묻는데,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절대 부등식이라는 거,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 얘기할 때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절대 부등식을 보여주는 가장 키포인트식이라는 건 설명하고 얘기를 할게요. 무조건 맞다를 할 수 있는 건 완전 제곱식이 가장 확실해요. 절대값도 물론 좋은데 완전 제곱식이 제일 확실합니다. 선생님, 지금 미음에서 둘 중 하나가 응. 제곱이면 그럼 거짓. 어떤 거? 미음에서 응. 루트 A나 루트 B 중에 응. 하나가 제곱으로 돼 있으면 거짓. 제곱이라고 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루트 B 아니에요. 아니야? 이 전체 제곱한 거 말하는 아까 그거 아니고, 이 둘이 A와 B가 각각 0이 아니라면, 그죠? 아까처럼 이거랑 다르다고. 실수가 들어가서 부호가 바뀌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허술한 게 아니면 크기도 없고. 자, 그래서 어쨌든 판단 기준은 그렇고요. 유형 20번도 그럼 한번 해볼게. 유형 20번도 따지는데 얘는 집합의 포함 관계 따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집합 실력이 조금 필요해. 근데 다들 알 수 있는 정도니까 괜찮을 거야. 자, 예를 들면 1100번? 요거 그냥 빠르게 생각할게. 지금 집합 ABC가 있고 P가 Q를 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되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너네 머릿속으로 진리집합 사이에 이거는 되고 Q가 P에 포함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Q가 좀 큰 집합 개념인 거지. 자, 요거인 걸 골라라. 기억. P가 A하고 B랑 같은 집합이라는 거고, Q가 A 교집합 C하고 B 교집합 C하고 같은 거야. 이때 이거 사이에 이게 성립하는 것과 이게 성립하는 걸 얘처럼 한번 써보기를 바라고, 니은도 써놓을게요. 니은도 조건 P가 A하고 B랑 같다는 얘기고, 조건 Q가 A 합집합 C가 B 합집합 C랑 같다는 게 조건 Q일 때, 요게 성립하는지 요게 성립하는지 따져서 요 관계가 되는지, 즉 이 방향으로는 되는데 이 방향으로 안 되는 놈을 찾아달라는 얘기야 지금. 마지막 세 번째, 조건 P가 A하고 B랑 같다는 얘기고, 조건 Q는 A 차집합 C와 B 차집합 C. 그러니까 요거는 되는데 요거는 안 되는 놈을 찾아봐라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쪽부터 한번 해볼게. A와 B가 같다는 건 너무 생각하기 쉽지.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봤을 때 이렇게 쓰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 A 교집합 C하고 B 교집합 C가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A 교집합 C와 B 교집합 C가 똑같아. 그럼 A, B, C를 어떻게 그려놓으면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A하고 B하고 교집합과 B와 C의 교집합. 그러면 여기가 A가 되고 이만큼이 B가 되고 혹시 요만큼이 C가 되면 A와 C의 교집합이 거기죠? B하고 C의 교집합도 거기죠? 오케이? 그럼 A와 B가 같다는 말은 될 수는 없지. 그러니까 A와 B가 같다면 C가 어떻게 생겨 있든 A와 C의 교집합이 여기고 B하고 C의 교집합도 여기 되니까 이런 그림이었다면 이렇게 된다면 이 말은 무조건 성립하는 게 맞는데 이런 경우라고 할 때 과연 이거가 된다면 A와 B가 같은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되는 거니까 기억은 참이 되는. 그러니까 참이 된다는 게 이걸 만족할 수 있는 놈이 된다는 거지. 자꾸 따져봐야 돼. 효근아 그렇게 있으면 졸려. 연필 들고 집중하고 봐야지. 이렇게 팔꿈치 해서 딱 우리 효근이 내가 3초 안에 그려줄게. 아유 효근이 모습이었어요. 그냥 자는 거야 이건. 아 강조해줄까? 코도 보여? 코도 보여. 근데 눈은 안 보여. 여러분 졸립니다. 그럼 차라리 손을 이렇게 하든지 연필 들고 이렇게 했던 거 해. 들어야 알지. 생각해보. 자 이거는 뭐 얘랑 똑같은 거니까 A와 B가 똑같은 건 여기 이 그림이야. 이때 A하고 C랑 합집합이랑 B하고 C랑 합집합이랑 똑같냐는데 C가 어떻게 붙어있든 간에 바깥에 있든 이게 걸쳐있든 A와 C의 합집합하고 B하고 C 합집합은 완전히 동일하죠. 이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돼요. 그럼 합집합끼리 똑같았을 때 A와 B가 같을 거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여기가 C고요. 이게 A고 이게 B야. 그럼 A하고 C하고의 합집합 보이죠? B하고 C하고의 합집합도 보여요? 같아요? A와 C의 합집합이랑 B와 C의 합집합 같죠? 같아요? 그러면 A와 B가 같으냐? 그건 아니죠.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게 맞죠. 니은도. 그 다음 A하고 B하고 같은 집합이라는 건 역시 동일해. 그럼 여기 A 차집합 C와 B 차집합 C가 같다를 표시를 한번 해볼까? A 차집합 C와 B 차집합 C가 같대. 그러면 A 차집합 C 그랬을 때 이게 A고 이게 B인데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A 차집합 C는 뭐가 돼요? 공집합이죠? B 차집합 C는요? 공집합. 그럼 같아지죠? 그렇다고 해서 A와 B가 같은가요? 그건 아니죠? A와 B가 같은 집합이면 당연히 되죠. 근데 이쪽으로는 안 되는 놈이니까 디귿도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맞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합의 포함 관계를 따질 때 그림을 어느 정도 자기가 이 상황을 나타내 보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해서 이거이면 무조건 되는 거는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어. 근데 저쪽으로는 안 되는 놈이 관례에 해당되는 그림을 내가 3개 그려주는 거라고. 그렇지만 A와 B는 같지 않다. 얘는 되지만 쟤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그림을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 1105번 별표 하나 쳐주세요. 학교 시험 유형이기도 해. 1106번도 같은 유형이야. 1105, 6이 학교 시험에서 냈던 유형이니까 내가 그 중에 하나를 할게. 1105번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3개의 그 조건에 대해서 진리 집합인데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됩니다. 그때 이 밑에 있는 것 중에 무조건 맞다고 할 수 있는 거 찾아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이 이렇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렇게 막 말이 써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보란 얘기야? 진리 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로 나타내 보라고. 그럼 얘부터 한번 나타내 볼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러면 Q가 P의 부분 집합이 된다. 이런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오케이. 그다음 Q는 R이기 위한 또 필요 조건이니까 Q는 R이란 집합에도 포함되는 관계가 있는 게 맞죠.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Q란 놈은 가장 좀 작은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뭐 P하고 R이 어떻게 써 있든 간에
P하고 R이 어떻게 써있던 간에 여기가 만약에 Q라면 Q는 P 이기한 필요 조건, Q는 R 이기한 필요 조건 둘 다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느낌인 거야. Q가 제일 작고 P하고 R은 걔네들을 포함하고 있는. 근데 P와 R 사이의 포함 관계는 나와 있지 않은. 그럼 한 이 정도 그림이면 일반적인 그림입니다. 자, 요 그림을 보고 맞는 걸 생각해봐. 선생님 그 필요 조건이면 R이 제일 작은 거 아닌가요? 응? R이 제일 작은 거 아닌가요? Q가 아니고. 잠깐만. P는 Q이기 한 필요 조건이니까 P가 큰 거지. 네. Q는 R이기 한 필요가 Q가 큰 거지. 아, 미안하다. 이렇게 돼야 되죠. 방향을 잘못 썼어. 아예 역을 놓고. 그럼 여기까지 보는 순간 하나 더 떠올라야겠는데? 지난번에 배운 3단 논법? 꼬리에 꼬리 물기. R이 R은 Q에 포함되고 있는데 Q가 P에 포함되고 있는 관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림으로 아예 R, Q, P 이렇게 놓고 생각하면 여기 있는 문장을 해석할 때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1번 P하고 Q의 교집합. P와 Q의 교집합은 여기서 Q죠. Q가 R에 포함된다. 말이 안 되지? 1번 안 됩니다. 2번 R은 P하고 Q의 합집합에 포함된다. 이거 맞네요. P하고 Q의 합집합은 P가 되는데 그러면 R은 당연히 그러니까 2번은 무조건 맞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P는 Q와 R의 합집합에 포함되냐? Q하고 R 합집합해봤자 Q인데 P가 Q에 포함되진 않으니까 3번도 될 수가 없는 문장이고 4번 Q 차집합 R 그럼 어디야? Q 차집합 R 여기 도너츠 부분 요 부분 내용이죠. 요 부분이 P랑 똑같습니까? 전혀 같을 수가 없죠. 오케이. 그다음 마지막 R의 여집합은 이거 바깥쪽이에요. R의 여집합은 P하고 Q의 P 교집합, Q 여집합. 요거 우리가 뭘로 말했었냐면 요렇게 쓴 거랑 똑같이 P 차집합 Q. 그러니까 P 차집합 Q가 어디냐면 여기야. 그러면 R의 여집합이 더 크죠. R의 여집합 바깥쪽 다 하니까 요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 포함 관계가 반대로 돼 있죠. 잘못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P 교집합, Q 여집합이 R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관계는 맞지만 거기 써 있는 건 틀렸죠. 5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그 나온 얘기들에 해당되는 얘기는 딴 거 없어. 계속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얘기는 어떤 쪽으로 성립하느냐가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따지기 때문에 무슨 말로 써주든 너네는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보고 문제를 읽어서 쓰면 돼요. 학교에서도 그걸 요구해. 이걸 써주고 니네 머릿속으로 이 포함 관계를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해라.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니까 1105랑 1106번처럼 그렇게 시험 문제입니다. 교과서에도 있을 거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22번부터 나머지 유형한데 이 뒤로 유형이 학교 시험에 잘 출제되는 유형이 좀 많아서 말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 말이 거기도 꼼꼼히 풀어볼게요. 조금 쉬었다 진행합니다.